오늘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단위에 대한 기본 개념이랑, 그리고 또 운동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 그 단원 이름으로 말하자면 등속 운동이랑 등가속 운동,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그래프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미터, 킬로그램, 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어떤 값을 재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단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뭐 미국 사람들만 해도 이런 거 말고 인치, 피트, 뭐 야드 이런 뭔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단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가 맞지 않으면 서로 간의 계산이나 소통 같은 게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단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해보자면 미터. 그러니까 길이의 표준 단위는 미터다. 무게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세요. 그리고 시간의 표준 단위는 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나중에 나올 전자기에서는 전하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표준 단위는 쿨롱이라는 거다. 이거는 제가 전자기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단위고 이 표준 단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말고 나머지 이 단위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위들이 있어요.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 속도를 재는 단위를 보통 미터 퍼 세컨드 또는 뭐 차 속도 같은 걸 따지자 보면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쓰죠. 그거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은 위에 있는 애들처럼 하나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이제 속도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둘이 이제 같은 단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1km per hour. 그러니까 시속 1km는 미터 퍼 세컨드로 따지자면 1000m 보고 1시간은 3600이니까 3600초니까 이런 변환이 서로 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재더라도 그 사이에 그 값을 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는데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미터로 길이를 잴 수도 있고 센티미터로 길이를 잴 수도 있듯이 아니면 뭐 킬로미터로 길이를 잴 수도 있듯이 이렇게 단위들이 있는데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애들이 그래서 이제 미터, 킬로그램, 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물리를 하다 보면 새로운 단위들이 나오죠. 예시를 몇 가지만 미리 들어볼게요. 힘의 기본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요. 에너지의 기본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단위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새로운 알파벳으로 이렇게 단위를 정의를 해버리면 얘네가 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식을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F는 MA라는 식이 있죠. 여기에서 M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의 단위는 뉴턴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들끼리는 앞에 같은 값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같은 숫자 1을 놓았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었어요.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라는 이 값을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눈 걸 테니까 여기에서 미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쓸게요. 분수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제곱이랑 같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뭐 외울 필요는 당장은 없지만 위에 있는 기본 단위들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F는 MA라는 외우기 상당히 쉬운 이 식에서부터 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단위를 서로 간에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간단한 형태의 단위들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식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다 보면 물리 공식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다 보면 공식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예시로 들었던 걸 한 번만 식만 가져와 볼게요. 거기에서 제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뭔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랑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에너지 또는 일이라는 게 나온다. 이 두 가지 식을 진도는 약간 빠르게 나갔던 것 같지만 가져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운동량, 뭐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에너지, 이거를 기억을 할 수가 있으면 좋지만 이게 둘 사이에 막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겠느냐? 단위로 따져보는 거예요, 단위로. 그러니까 이 힘에다가 힘의 단위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초를 곱해봐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 초를 곱해봐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운동량의 단위랑 같아지죠. 그래서 힘이랑 시간을 곱하면 뭔가 운동량의 단위가 나온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물리 공식들이 헷갈릴 때 좀 검증을 하는 용도로 단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만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하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식도 나중에 한번 다시 유도를 하겠지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고 위치 에너지 뭐 간단한 중력 위치 에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g라는 거는 가속도였어요. 가속도예요. 가속도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단위만 따져보자면 킬로그램 이거의 제곱이니까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이 되겠다. 에너지의 단위는. 여기에서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가속도니까요. 여기에 길이 미터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두 가지가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힘의 단위였던 여기에다가 거리를 곱한 힘 곱하기 거리라는 식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단위를 분석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만능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공식에서 앞에 뭔가 숫자가 붙어 있다면 2분의 1, 뭐 2, 3 이런 게 곱해져 있다면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단순히 이런 식으로 공식이 구체적으로 뭘 곱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확인이 좀 헷갈릴 때, 그럴 때 단위를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덜 헷갈릴 수 있는, 아니면 검증을 한 차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 물체 운동을 함수, 그리고 그 함수의 그래프로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앞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리에서 어떤 물체의 운동이라는 거를 분석하는 방법은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할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서 그 함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x를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자. 아니면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바닥에 일직선상의 물체가 놓여 있다고 할 때 기준점을 적당히 어딘가로 잡고 이 점에서의 위치를 0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뭐 여기를 1, 여기를 2, 보통 미터 단위를 쓰겠죠? 물론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위를 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단위를 뭘 쓰는지를 좀 조심을 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는다면 몇 초에 어디에 있었느냐가, 몇 초에 어디에 위치를 했느냐가 바로 이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미분을 써요. 그래서 얘를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걸 속도라고 하자. 이게 속도예요. 이걸 위치라고 부르고 또는 변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걸 가속도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미분하는 거를 이 위에 점을 찍는 걸로 표시를 하자면 x를 2번 미분을 했다.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속도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등속 운동이라고 하면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인,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 위치라는 함수를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가속도가 일정한 상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바탕으로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를 미적분학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x0이 뭔가 값이 주어져 있고 v0이라는 값도 주어져 있고, 그냥 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수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a는 a라는 상수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x를 계산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뭔가 얘를 미분해서 얘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적분을 하면 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v를. 그래서 적분을 해봐요. 상수를 적분하니까 at가 될 테고 적분 상수가 더해지겠죠. 근데 적분 상수가 무엇이냐? 이 값을 우리가 아니까 대입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적분 상수는 v0가 되겠다. 얘를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x가 나올 거예요. 1차식 적분하니까 2분의 1 제곱. 상수니까 v0t. 그리고 적분 상수가 다시 더해질 텐데 이번에도 0 넣었을 때
x0가 나와야 되고 앞에 두 개는 0 넣었을 때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의 에서의 뭐 모든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식을 적분하거나 뭐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풀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사용을 하겠어요? 뭐냐면 이 가속도라는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자. 아니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값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자. 함수를 분석하는 좀 눈에 보기 편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면 가속도를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쪽에 두는 게 무엇인지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가속도, 속도, 위치 세 가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중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그리는 식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를 다 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가속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면 이제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직선이 나올 거다. 여기에서 이 기울기가 A가 되는 직선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 이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X의,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 되겠죠. 왜? 적분한 거니까요. 그래서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뭔가 이런 2차식이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2차식은 그래프를 보면서 풀기가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2차식을 그리지 않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냐? 위치 변화량도 알 수가 있고 기울기를 보면 가속도도 알 수가 있고 등가속 운동에서 기본적으로 분석하기가 제일 편하고 왜냐면 1차식이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속도를 그래프로 그려서 이 속도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이게 21년 9월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치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래프를 분석을 하자면 AT는 기울기가 2니까 아니 3분의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직접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해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다. 그리고 얘네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게 속도가 될 테니까 A의 속도는 3분의 2 m/s고 B의 속도는 마이너스 1 m/s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긴 하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풀고 그래프만 보고 해석을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문제만 보자면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속도가 바로 얘네들의 기울기겠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상황을 나타내보자면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때 A는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3분의 2로 B는 여기에서 꾸준히 왼쪽으로 1m/s로 이동을 했다. 이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그림이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죠. 말을 하죠.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왜냐면 속도라는 게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속도라는 게 음수면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그림으로만 봐도 이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려봐요. 90도 오른쪽으로 돌려봐요. 왜냐? 위치를 지금 옆으로 그렸으니까. 그러면 A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 B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의 속도는 계속 왼쪽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B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헷갈릴 수가 있냐면 방금 그게 아니라 완전 달라 보이는 상황을 그려볼게요. 이게 속도 그래프였다고 해봐요. 속도의 그래프. 증가속 상황에서 속도의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속도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체가 왼쪽으로 가다가 어딘가에서 속도가 잠깐 0이 된 거죠. 멈춘 거예요. 그랬다가 멈췄다가 다시 속도가 양수가 돼서 반대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속도와 시간 그래프였다면 여기에서 뭔가 속도가 바뀌는 것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Y축에 있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을 했었죠. 여기는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위치가 계속 왼쪽 또는 음수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라는 게 나왔는데 속도는 이게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은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크기라고 했으니까 둘의 크기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1쪽. 그러니까 B쪽이 더 크겠죠. 그리고 속도 값 자체 또는 여기에서 기울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2초일 때라는 조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 속도의 크기는 B가 더 크니까 니은은 맞았겠다. 마지막으로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그래프만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3m까지 꾸준히 나아갔어요. A는.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m부터 3m까지 A는 2m를 이동을 했다. B는 1m 위치에서 마이너스 2m까지 3m를 이동을 했다. B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속도의 크기라는 얘기랑 단어랑 이동거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위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x를 뭐 변이 위치다, 얘를 속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속도의 크기만을 따진다면 왜냐면 속도는 지금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전부 다 직선 위에서의 상황만을 따지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봐요. 현실 상황을.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왼쪽으로 가고 있다. 위로 가고 있다. 아래로 가고 있다. 전부 다 방향이 다르죠.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속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 크기만을 나타낸 게 바로 속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거리라는 것도 물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부터 뒤로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뭐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5라고 해볼게요. 미터 기준으로. 그러면 0부터 5까지 갔을 때 뭐 t라는 시간에 갔다고 하면 xt는 몇이 되겠어요? 5가 되겠죠. 5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속도라고 부른다면, 평균 속도라는 걸 정의를 한다면 5초 동안 t가 뭐 5라고 해볼게요. 5초 동안 5m를 갔으니까 1m/s라는 평균 속도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체 이동한 거리는 몇이죠? 전체 이동한 거리는 3m 갔다가 2m 갔다가 4m 갔어요. 그러니까 총 9m를 이동을 했겠다. 그러면 얘를 5로 평균 내면 1.8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거를 평균 속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속도의 크기를 평균 낸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동 거리에 이동하는 거에 마이너스라는 방향을, 마이너스라는 그런 값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동한 걸로 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동거리라는 거랑 아까 얘기했던 위치를 함수로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동거리라는 거는 위치를 함수로 나타낸 게 아니라 그와 별개로 전체 이동한 거리가 몇인지를 잰 거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동한 거리가 반대로 가는 게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2m 움직였다. 3m 움직였다. 이거를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다. 중간에 방향이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위치 값의 차이를 평균을 낸다면 평균 속도라는 게 나오겠지만, 이 이동 거리라는 거에 평균을 낸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느냐 이 시간으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는 그런 값이 나오겠다. 이것까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2021년 수능 기출이고, 여기에서부터는 전에 말했던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 바탕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힘. F는 ma. 또는 저번에 말했던 대로 F는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값.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좀 더 제대로 된 정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도 저번 영상에서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자면 같은 속도로 달려오는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무거운 물체를 멈추기가 더 쉬워요? 가벼운 물체를 멈추기가 더 쉬워요? 가벼운 걸 멈추기가 더 쉽죠. 그래서 뭔가 질량이라는 거에 비례할 것 같다.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마찬가지로 속도가 더 빠른 거를 멈추기가 더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속도에도 비례할 것 같다.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걸 질량이랑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자. 그리고 힘이라는 걸 운동을 변화시키는 값이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값이다. 얘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힘이 되고, 여기에서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V의 변화량만 따지는 거니까 F는 ma라는 식이 질량이 일정할 때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질량이 일정하지 않은 질량이 좀 변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예전 하이탑에 있었던 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기출은 아니지만 가져와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운동량 문제들을 풀 때. 그러니까 일단은 운동량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힘이 주어져 있고 물체가 그냥 질량이 주어져 있고 고정된 값으로 주어져 있고 하다면 힘이랑 가속도가 비례하겠다. 아니면 뭐 같은 힘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의 값이 차이가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F는 MA라는 식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힘의 정의 자체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값이다. 힘이라는 거의 정의가. 그래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에 변화량. 이게 힘이다. 이 식을 좀 더 기본적인 힘의 정의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로 와보자면 질량이 EM이랑 M인 물체가 있고 동일 직선상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고 뭐 둘의 가속도가 절반 차이가 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A의 가속도보다 B의 가속도가 2배일 것 같잖아요. 그럼 A의 가속도를 아무런 값으로 임의의 값으로 설정을 해줘요. A라고 한 다음에 A가 뭔지를 나중에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B의 가속도는 2A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점 P를 지날 때 뭐 속력은 어떻게 같고 거리는 어떻고 ED만큼 이동했을 때 어떻다. 그리고 거리가 X가 됐다. 뭐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낼 때는 웬만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놓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편해진다. 이 말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X축에는 시간을 놓고 Y축에는 속도를 놓을 건데 A와 B가 둘 다 초기 속도가 V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다가 B의 가속도가 줄어들었네요. 속도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은 음수다. 또는 뭐 왼쪽으로 가속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시 말해서 힘을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받고 있다. 자, 이어서 그려보자면 B가 이 두 번째 상황을 이 t라는 시간으로 임의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같은 위치에 있다가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뭔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B의 그래프가 이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B. 이게 B의 그래프다. 여기가 2분의 V이고. 그러면 A는 얘의 기울기의 절반이 돼야 되니까 A의 그래프는 이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는. 여기는 아마 4분의 3V다. 이렇게, 왜냐, 기울기가 절반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거리를 한번 볼 거예요. 얘네 둘이 얼마나 이동했느냐. A는 지금 ED만큼 이동했어요. 근데 A의 이동거리가 얼마겠어요? 그래프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리고 B의 이동거리는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B는 D 플러스 X만큼 이동을 했다. 뭔가 이 사실만을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 둘이 D만큼 떨어져 있었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만 보고
이 넓이를 이동거리로 생각을 해서 풀려면. 자, 여기에서 사다리꼴이고 밑변에 여기선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높이에 값이 같은 사다리꼴 넓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다리꼴,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사다리꼴. 근데 이 두 개의 합이 뭐 값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 왼쪽은 4칸, 오른쪽은 3칸 이렇게 나누면 이 한 칸의 길이가 전부 같잖아요. A는 7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뭐 여길 H라고 하고 얘네 둘을 뭐 X랑 Y라고 한다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1 X 더하기 Y H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H라는 값이 T로 같으니까 이 둘의 얘네 둘의 비율만을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A의 경우에는 그게 이 칸으로 따졌을 때 7칸이고 B의 경우에는 6칸이니까 2D랑 D 플러스 X의 비율이 7대 6이 되겠다. 이걸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 7대 6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X가 7분의 5D가 되겠다. 이렇게 역산을 해서 풀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뭐 이 상황을 보고 가속도의 비율을 가속도가 각각 몇이 되겠느냐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유추해내고 이번에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의 그래프 아래의 넓이 뭐 적분한 값 또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이동 거리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선 이동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서 구해서 풀었죠. 이동 거리로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2년 9월 문제인데 이번에는 둘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다가 뭐 빗면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식의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힘이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일단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같은 기울기의 빗면에 있다면 항상 가속도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게 왜냐면 중력은 아까 제가 얼핏 얘기를 했는데 중력이라는 거는 m이라는 질량의 물체가 있다면 항상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힘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봐도 돼요. 중력.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일정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떤 물체에 대해서든. 그래서 이거를 같은 기울기의 빗면에 둔다는 거는 이 비율만 달라지지 사실상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나타낼 때 이 g라는 값을 중력이 주어져 있을 때의 가속도다 이렇게 말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간격 L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 3V로 이동하다가 빗면을 따라서 운동하기 시작을 하고 뭔가 이런 A가 P를 지나는 순간 B는 Q로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근데 얘네 둘이 물체가 같았던 아니던 간에 빗면을 지나는 순간에 둘 다 정확히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이 두 물체의 상황이 완전히 같은 운동인데
시간 차이만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A가 B의 처음에 있는 B 위치를 지나갈 때 속도가 어떻게 돼요? 3V죠. 그러면 거기에서 A의 운동이랑 B의 운동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P를 지나는 순간에 A의 속도랑 P를 지나는 순간에 B의 속도가 다를까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Q를 지나는 순간에 뭐 A가 나중에 Q까지 간다면 A의 속도랑 B의 속도는 정확히 동일할 것 같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L이고 일정한 3V니까 A가 이 처음에 있는 B의 위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V분의 L만큼의 걸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3V분의 L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일단은 P랑 Q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A랑 B를 구분해서 그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프를 그릴 때. 방금 얘기했듯이 B를 A의 몇 초 뒤 위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두 개의 물체가 나란히 움직이는 경우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 3V로 이동을 하다가 3V의 속도로 이번에도 일단은 속도, 시간 그래프라는 걸 쓰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왜냐?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이 나오니까 속도랑 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보기 편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EV를 지날 때가 P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가속도가 일정할 테니까 뭐 이런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을 그리게 될 거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가. 그리고 여기 V가 될 때가 Q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 값을 그냥 T라고 둔다면 이 사이 거리가 T다. 이 말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P와 Q 사이의 거리. P에서 Q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동거리가 몇이냐. 이게 바로 이동거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렸을 때 얘의 정확히 절반이죠. 근데 3V에 T로 곱하면 몇이 됐어요? L이 되잖아요. 이거의 절반이니까 물론 이거는 원래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좀 특수하게 딱 절반이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면 이 사이 거리는 2분의 L이구나.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로 이동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의 문제를 풀긴 했지만 얘네 둘이 정확히 동일한 가속도를 매 위치에서 정확히 동일한 가속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B를 A에서 뭐 몇 초 뒤에 운동이랑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똑같은 그래프를 두 개를 A와 B 따로 그려놓고 뭔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느니 한 물체의 운동으로 생각해서 뭐 여기에서도 T만큼 이동을 한다면 이 넓이가 L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같은 P에서 Q까지 가는데도 같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면 문제를 풀기가 많이 편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22년 수능 기출이고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보면 직선 도로에서 V의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 A가 있다.
A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 운동을 한다고 주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P를 지나는 순간에 B가 출발을 해서 정지에 있다가 출발을 했어요. P에서 Q까지 등가속 운동을, Q에서 R까지 등속도 운동을, R에서 S까지 등가속 운동을 한다. 둘은 R이라는 값을 동시에 지나고 S라는 값을 또다시 동시에 지난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뭔가 속도의 변화, 그리고 또 등가속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A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V에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정하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Q를 지날 때는 B가 A랑 동일한 시간에 지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A는 여기가 P, 여기가 그 다음 값이 Q, 그 다음이 R, 그 다음이 S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R이랑 S는 A랑 B에 뭔가 이게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랑 시간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Q는 동시에 지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어서 B는 P에서 Q까지는 등가속 운동을 하다가 뭔가 어딘가부터 정지해 있다가 등가속 운동을 하다가 어딘가부터 등속 운동을 했다. 자, 근데 이거 보면 등속 운동을 하는 기간의 속도가 A보다 느리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넓이가 닿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Q에서 R 사이에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그려보자면 이런 여기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딘가부터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등가속 운동을 하겠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B의 경우에는 여기가 P였고 여기가 Q, 뭐 여기가 R.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R에서 S까지 또 이동거리 또는 그래프 아래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 RS의 중점을 지나는 식으로 가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서 둘의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가 Q를 지나는 순간 이때의 속력이 둘 중 누가 더 빠를 것이냐. 지금 제가 뭐 B가 더 크게 그려놨지만 알고 그린 게 아니라 일단은 그린 거니까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느냐. 그리고 B의 가속도의 크기가 P에서 Q 사이, Q에서 R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B가 Q를 지날 때 속력이 A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은 사실 꽤나 당연해요. 왜냐면 A보다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이 아래의 넓이가 L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넓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Q랑 동일한 점만 지난다고 해도 넓이가 같아지려면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래에 동시에 도달을 하려면
이 지점이랑 같은 그래프를 지나려면 R에 동시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R까지 등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P에서 R까지. 이거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B가 Q에서는 무조건 A보다 커야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이 틀렸다는 사실을 기억이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시간에서 속력이 누가 더 크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의 4VL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A가 P에서 Q까지 걸리는 시간이 L만큼 이동하고 등속도로 V니까 V분의 L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에 여기가 뭐 t라고 하면 3분의 4 t 위치를 q를 지난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죠? 이 경우에는 이게 안 주어져 있어도 사실 정확히 b가 q를 언제 지나느냐를 연립방 정식을 여러 개 세워서 풀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꽤나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를 검증을 하기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q의 값이 그 b가 q를 지나는 시간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걸 검증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자, 그러면 q에서 r까지 b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의 2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따르면 여기의 값이 2분의 3v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조건에서 이 넓이를 구했을 때 L이 나오겠느냐. 3분의 4 t 2분의 3 v 2분의 1이죠. t 곱하기 v가 나와서 L이 된다. 이 사실, 이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니은 문제가 없죠. 니은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R에서 S까지 그러면 2분의 3V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2분의 1V가 되겠죠. 왜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지 R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여기의 기울기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울기는 3분의 4를 2분의 3 이렇게 나눈 이게 P에서 Q까지의 기울기가 될 테고 8분의 9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R에서 S까지는 그냥 1이죠. 이것도 그냥 1이죠.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뺐으니까. 그래서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 기울기가 P에서 Q까지의 기울기가 아주 약간 크다. 그러니까 P에서 Q 사이에서의 기울기 또는 가속도가 약간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상 주어져 있는 모든 조건을 처음부터 푼 건 아니고 니은에서 주어져 있는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하고 주어져 있는 조건에 끼워 맞춰서 검증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B의 Q에서 R까지의 속도를 구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디귿을 확인을 하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긴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부터 푼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그냥 푼다고 해볼게요. 그냥 푼다고 해보면 이 사이 값을 t라고 하고
여기가 그러면 라지 t 마이너스 t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의 속도를 L을 이걸로 나눈 걸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게 마찬가지로 L이 된다는 사실을 써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얘 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약간 계산이 길어지니까 니은이 맞다는 걸 확인을 해서 그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러면 일단 넘어갈 건데 혹시 방금 그 문제를 그냥 t를 구하는 게 궁금하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걸 볼 건데 이번에도 빗면을 따라 운동한다. 빗면을 따라 운동한다는 거에서부터 얘네들의 가속도가 동일하겠다. 오른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동일하겠다.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빗면보다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보기가 좋으니까 옮겨서 그려볼게요. 물체가 Q를 지나는 순간, A가 Q를 지나는 순간에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 운동에서 여기 R이라는 점에서 만났다.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였을 거고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 쭉 가속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만났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둘의 속력 비율, 사이 거리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고 동일 직선상에 있다. 이 정보가 있죠. 이번에도 등가속 운동이라는 거에서부터 한번 속도 시간 그래프를 A와 B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확인을 하는 게 B가 A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얘랑 같지 않겠죠. 왜? 이미 R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그래프를 따로 그려야 되겠다.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A는 Q를 지날 때, 그러니까 초기에 B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A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왜? Q를 지날 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화살표가 왼쪽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A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A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A의 속도가 무조건 빠르니까 절대 둘은 만나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둘이 어딘가에서 만났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둘의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당연히 달라요. 왜냐면 A는 이미 어느 정도 뭐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를 거다. 이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R에서의 속력이 B가 A의 뭐 3분의 4배다. 이 사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한 뭐 값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대충 4V, 3V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값을 정의할 때는 계산하기 편하게 아무렇게나 정의를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가속도를 AEA라고 대충 쓴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얘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V였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비율을 따져보면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이 되겠다. 이 거리의 비율도. 이 사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약간 그러지 않게 그려졌는데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라는 게
A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쪽이 높죠.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쪽이 높으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갔을 때 A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갔을 때 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다 라고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건데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B가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예요? B가 이동하는 거리는 임의의 시간을 넣었을 때 다른 색을 한번 써봅시다. 이게 B가 이동하는 거리죠. 그리고 이제 이게 A가 이동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의 차를 구하면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나와요. 이게 바로 A와 B 사이의 이동 거리의 차. 둘의 이동 거리의 차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 넓이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란색에서 이 부분의 넓이의 합, 여기는 마이너스죠. 넓이가. 왜냐하면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고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남는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V 곱하기 T라고 이건 V니까 V 곱하기 T가 A, B 사이의 이동거리의 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얘네 둘의 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B는 이게 제가 어제 설명을 했던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가속도가 A라고 하면 이런 모양의 식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아까 이 초기값을 넣어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처음 위치도 0이었으니까. P의 위치를 0이라고 잡았을 때. A는 근데 2분의 1 AT제곱 빼기 처음 속도 VT, 처음 위치 X.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서 같은 값을 둘의 위치의 차만 계산을 하자면 얘만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 둘의 A와 B 사이의 속도의 차가 몇이에요? 처음에 V였어요. B가 볼 때 A는 V의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식은 일단 식으로 푼다기보다는 참고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B가 볼 때 A의 속도가 V예요. V로 마이너스 V예요. 정확하게는. 왼쪽으로 오니까. 이 식에서의 마이너스 V. 자, 근데 이제 B가 볼 때 B가 볼 때 A의 속도가 마이너스 V였는데 B가 가속을 하죠. 오른쪽으로. 근데 B가 가속을 하는 만큼 A도 가속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에 B가 A를 보더라도 둘의 속도 차이가 V니까 마이너스 V의 속도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B가 A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A의 속도. B가 여기서 VB라는 속도로 B가 가고 있었다고 해봐요. B가. 그리고 여기서 A가 VA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다고 해봐요. A가. 그러면
B가 봤을 때 A의 속도가 얼마겠느냐? 이걸 물어본다면 B는 자기 자신이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지해 있다고 느낄 테니까.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변환이 뭐예요? VB라는 값을 빼는 거예요. 그럼 B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VA에서 VB를 뺀 거다. 그래서 이걸 바로 B가 본 A의 속도 또는 이 개념을 저희가 상대 속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가 봤을 때 A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겠다라는 사실을 이 기울기가 같고 이 둘의 차가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B가 봤을 땐 A는 꾸준히 V의 속도로 자기한테 다가오겠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X가 좁혀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죠. 이 T였죠. VT는 X다. 여기 T를 여기 둘이 만났을 때의 시간을 라지 T라고 하면 T가 X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주어져 있는 조건이 라지 B가 이동한 거리가 L이다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전체 넓이가 4V였죠. 여기가 4V고 여기가 T니까 2VT가 될 것 같아요. 높이가 4V니까 절반 해서 이걸 밑변을 곱하면 이게 L이다. 그러면 X는 D죠. D. 그럼 X는 2분의 1D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에서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얼마나 좁혀졌느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여기가 좀 전에 1대 3이 마찬가지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4분의 1T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 사이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V니까 얼마나 좁혀졌느냐 둘 사이 거리가 얼마나 좁혀졌느냐 이거의 4분의 1만큼 좁혀졌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는 과정을 4개로 나눈다면 이 넓이만큼 좁혀져서 결과적으로 이 T라는 시간에 만난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시간이 4분의 1만큼 흘렀으니까 이거에 4분의 3을 곱한 값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8분의 3D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4분의 1T만큼 B가 봤을 때 A가 얼마나 다가오느냐. V의 속도로 다가오잖아요. 4분의 1 VT만큼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 기준에서 4분의 1 VT만큼 다가왔을 거고 이 값을 얘를 바탕으로 다시 써보자면 8분의 1D겠죠? 그래서 2분의 1D보다 8분의 1D만큼 가까워졌을 테니까 이게 8분의 3D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져도 되고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상대 속도 또는 B가 본 A의 속도라는 개념을 두고 둘의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둘 사이의 상대 속도라는 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겠다. 그러니까 B가 보기에는 B 입장에서는 A는 자기한테 V의 속도로 일정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다. B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래프로 다시 그리진 않았지만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B가 보기에 A의 위치를 나타내보자면 B가 본 A의 위치를 새로운 그래프로 나타내보자면 이런 식으로 꾸준히 다가온 걸로 보이겠다.
아니면 B가본 A의 속도를 그려보자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V의 상수 그래프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V의 상수 그래프가 됐을 것 같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걸 사다리꼴 넓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진 않고 풀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게 어제가 아니구나.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게 약간 다르네요. 이 문제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번 영상에 이 문제 설명을 한 번만 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걸 바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저번 영상에서의 처음 세 문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